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지금은 교과서 페이지 360쪽의 Actual Test 2의 Marine Biology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0쪽 가볼게요. 360쪽, 오케이. 자, Marine Biology. 재미난 렉처, 아주 재미난 렉처였는데요. 여기 물고기들 나오는 건데 물고기들이 점프를 한답니다. 그죠? 그래서 점프를 하면서 어떤 애들은 물 밖에 있는 새 잡아먹는 물고기도 있고 특이하죠. 물고기인데 새를 잡아먹는다고 새한테 먹히는 게 아니고 새를 잡아먹는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점프해서 폭포 건너뛰는 연어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점프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애들 불러들이는 커뮤니케이션 용도로 점프하는 애들도 있고 뭐 그런 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애들이 점프를 한다라고 나오는데 몇 가지 난관. 첫 번째, 발음이 영국 발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어쩌다 한두 번 정도만 영국 발음 연습해 놓으면 되는데 왜냐면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나오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연습해 놓는 정도인데 여기서 영국 발음이 한번 나와요. 그래서 그거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교과서 저 뒤에 그 단어장 끝나는 부분에 보면 영국 발음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제일 큰 특징은 R 발음 안 하는 거. 일단은 쉽게는 그거만 확실하게 기억하셔도 웬만큼은 미국 발음이랑 비슷하게 연결이 될 겁니다. 오케이. 첫 번째 그거고. 그리고 선택지들이 되게 어렵게 적혀 있었는데 지금 교과서 액츄얼 테스트 문제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큼 들었어도 문제들이 나름 어렵게 적혀 있는 선택지들이 어렵게 적혀 있는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거 이따가 잘 파헤쳐 나가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재미난 거 하나 보고 시작을 할까요? 영상. 오케이. 여기서 silver arowan인가 뭐 하는 게 나오죠, 그죠? 물고기인데 새 잡아먹는 거. 저도 하도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벌레를 달아놓은 거고요. 나무 짝대기고 저 밑에 물 있어요. 저 밑에 물고기들 있죠. 이 길쭉한 지금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지금은 잠깐 캡처인데 정지 화면인데. 길쭉하게 생겨서 뱀장어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뱀장어가 영어로 eel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eel 같이 이게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라고 몸을 S자 모양으로 구부린다라고 나오는데 음원에서 그 동사 S자 모양으로 구부린다, 뒤튼다, C로 시작하는 거. contort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입력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contorts its body into an S-shape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모양으로 구부리는 거구나. 그거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딱 봐도 지금 화면에 꽤 높아 보이는데 최소 1m 이상은 돼 보이거든요. 저거를 점프해갖고 잡아먹는다는 거죠. 신기한 건데 보기가 힘듭니다. 이게 왜냐면 영상이 순식간에 이게 훅 먹고 사라져가지고 보기가 되게 힘든데 제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거든요. 어디쯤에서 나오는지 왼쪽 밑에서 나오는데 자, 딱 거기만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밑에서 오케이 여기쯤에서 나와서 일로 오다가 여기쯤에 빵 점프하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신기합니다. 되게. 점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신기한데, 걔가 이제 실버 에로와나라는 그 물고기랍니다. 그래서 물 밖에 가서 여기는 비록 벌레를 잡아먹었었지만은 심지어는 어떨 땐 새까지 잡아먹는다라고 얘기하는 특이한 애인 거죠. 그래서 개 점프하는 거. 36번 문제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자, 36번. How does the silver arowana jump so high into the air? 어떻게 점프합니까? 방금 우리 했던 거. S자 모양으로 구부렸다가 팡. A. coils 만다 돌돌. And then swiftly 빨랑 핀다 몸통을 말았다가 근데 그 만다는 표현이 어디까지가 많은 건지 몇 바퀴 돌려야 많은 건지 아니면 S자 모양을 조금만 말아도 많은 건지 상관없거든요. 애매한 표현이라서 그래서 말았다 핀다 구부렸다 핀다 괜찮은데 후보 라고 이제 만들어 놔야 되겠고 선택지 A를 후보로 그 다음에 B에서 thrust 추진력이죠. oversized fins는 뒤에 꼬리 지느러미가 이게 엄청 커가지고 이제 팡 그러면서 훅 점프 이런 건데 특별하게 크다는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thrust 얘기 아니고 C 빨랑 수영을 합니다. deep water 깊은 물에서 깊은 물 아니고 방금 영상만 봤어도 우리가 저기 수조 같은 거 얕은 거였거든요. 깊은 물에서 점프하는 애는 마지막 문제에 따로 나오죠. 그 sturgeon이라고 따로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다른 단락이구나 제끼고 D reverse current
그 강물의 물살을 활용을 해서 추진력 얻어서 팡은 연어 얘기할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C, D는 다른 단락들 내용을 적어놨어요. 단락들 왔다 갔다 오답 만들어 놨던 거 우리가 잘 피해 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단락들 왔다 갔다 할 때. 오케이. 36번 문제 잘 맞추려면 해야 되는 거 how 방법 얘기 나올 때 방법을 적당히는 파악을 하자. 정확하게 1, 2, 3단계를 꼭 파악할 필요는 없지만 적당히는 파악을 하자. 그거였습니다. 오케이. 36번은 된 것 같고요. 오늘 재미난 게 여기 많은데 연어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37, 8번 쪽으로. 연어도 제가 찾았죠. 연어도. 자, salmon. 자, salmon 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아이고, 이게 아니고. 근데 그 salmon이 우리가 흔히 살몬이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그죠? 그 살몬은 아니고요. 사실은 살몬은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이거는 콩글리시인데. 그죠? SAL이 있다고 해서 살몬이라고 우리가 또는 셀몬이라고 뭐 이렇게 발음 구부려 봐도 어쨌든 L 발음을 안 해야 돼요. 이거 묵음이에요. 사전 찾아보면은 L은 묵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로 바르게 불렀을 때는 salmon이 맞는 건데 살몬, 셀몬 둘 다 틀린 거. 그거는 이제 주로 우리나라나 영어를 제1 언어로 안 쓰는 나라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쓰니까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쓰지 맙시다. salmon입니다. 그래서 연어가 여기는 영국 발음이니까 salmon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긴 합니다. 어쨌든 연어가 점프를 하는데 Fish spend a remarkable amount of time out of their native element, especially if they're driven by an incredibly strong homing instinct. 물살 밑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다가 연어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겠죠. 색깔도 다양하고. 그래서 물살 밑에 아무래도 물살이 세면 폭포 밑에 공간이 좀 이렇게 붐푹 파여 있을 수 있으니까 물살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막 수영을 해서 충분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추진력을 모멘텀을 얻어서 팡 점프해 나갑니다. 이거거든요. Torrents once took water beneath it. The currents help propel them over waterfalls and rapids. But they don't just depend on river conditions. These fish 3m인가까지 하여튼 점프를 하는데 엄청나게 점프를 한다라고 여러 번 점프하겠죠. 물론 한 방은 아닐 것 같고 여튼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have more moves than much more moves than an Olympic high jumper. They can leap more than 10 feet into the air. But charging upstream and jumping waterfalls is much more than the fish equivalent of the decathlon. 곰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희 보고 빵 터져가지고 예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막 점프하니까 산란기 되면 애들이 알라야 되니까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업스트림으로 쭉쭉 점프하고 있는데 중간에 곰이 그냥 입 벌리고 있다가 그냥 한 개씩 It's a death wish. 하나씩 오케이 뭐 굳이 그거를 우리가 볼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통과를 할게요. 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37번 Why mention Orient Falls 무슨 폭포 얘기 스코틀랜드에 오린 폴스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폴스라는 단어 붙으면 일단 폭포. 그래서 정확하게 이름은 솔직히 우리 몰라야 되고 폭포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폭포 잡아놓고 그 다음 A 해석부터 해볼게요. Freshwater location 좋아요. To which 전치사 관계대명사 들어갔을 때 해석 잘해야 되겠습니다. To which 만약에 헷갈리면 그 전치사를 제일 끝에 놔두고 해석해도 괜찮은데 to which 또는 which 어쩌고저쩌고 to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데 spawning salmon이 알 낳는 연어가 often return이니까 return to 하는 그래서 어디까지로 가냐면은 알 낳으러 오린 폴스까지 가게 됩니다. 가 이제 바른 해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민물 freshwater location인데 저 폭포로 알 낳으러 간다는 얘기를 하려고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까지 간다는 걸 얘기하려고 알을 폭포에다 놓으면 안 되고요. 폭포를 지나가서 한참 더 위에다가 안전한 데 놔놔야지 폭포에다 알 낳으면 다 터지고 뭐 알 터지고 날아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A는 to which 거기부터 해석을 바르게 해서 return to 하는 목적지 알인데 목적지 탈락. 오케이. 자, B.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죠? 그게 어떤 지역인데 region인데 salmon are plentiful 많은데 맞죠? 거기 약간 병목 현상 때문에 연어 막 점프하면서 밀려갖고 엄청 많아요. 폭포 밑에 맞는데 화자가 why professor mention해서 교수님이 여기 연어 엄청 많아 이게 지금 포인트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껴야 되겠고 오케이 그 다음에 잘못 눌렸죠? 그 다음에 C need for fish to conserve energy,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 migration, 위로 올라가고 이주하고 멀리 갈 때 에너지 아껴야 된다. 말 되네요. 오케이.
그렇게 근데 말을 하는지,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 폭포 때문에 미리 에너지를 한 80%는 비축을 해놨다가 그때 다 써야지, 안 그러면 힘들어 죽어 라고 얘기가 나오면 C인데 그렇게 나오는지 봅시다. D. Salmon are capable of, 가능하다. Jumping over very high obstacles, 되게 높은 장애물이 있는데 폭포 같은 거, 그런 것도 넘을 수가 있다라고. 그것도 말 돼요, 그죠? 그래서 음원에서 얘기해가던 흐름이 어떻게 됐던지를 파악을 빵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 사실 여부만 따지면 말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폭포가 갑자기 등장을 할 때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항상 갑작스레 뭔가 예시나 비유나 이런 거 나왔을 때 포인트를 빵 찝어보도록, 그리고 바로 노테이킹 해놓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37번이었고요. 38번. 워터폴의 베이스, 이제 밑부분이죠. 폭포의 밑부분에 베네핏이 뭔가요? Anadromous fish라는 애한테 쟤네가 이제 회귀성 본능을 띠는 물고기라고 이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Anadromous fish, 그게 연어를 얘기하는 건데, 여튼 이제는 일단은 저희가 하나 알아놨고, 음원 들을 때는 애나 어쩌고로 시작하는 개가 연어 같은 애들이다 라고만 파악해놓으면 되겠죠. 여튼 걔네가 베이스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어떤 점을 득받아 가나요? 공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영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물살이 되게 세기 때문에 거기에선 잘만 활용하면은 센 물살 막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 타서 휙 위로 점프해서 잘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B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Provides refuge. refuge가 이제 피신처, 쉴 곳, 대피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난처, from powerful rapids. 자, base of a waterfall에서 피신하는 겁니다. 물을 잠깐 피하는 겁니다. 물살이 세니까. 거기서 쉬고 있으면은 뭐 위에서 내려오던 돌멩이랑 통나무 같은 거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쉰다는 얘기는 안 나왔고, 여기서. 그래서 refuge 아니고 일단은. C. Powerful vertical flow of water에서 수직으로 vertical하게 위로 쭉 올려주는 물살을 만나게 거기 된다. 그래서 잘 타고 올라간다. 그 얘기 맞네요. D. Condition suitable for breeding, 거기서 번식하거나 알 낳는다라는 뜻인데, 번식 또는 알 낳는다. 그것도 알 낳으면 터지고, 그죠? 그러니까 또 틀렸습니다. 오케이. A랑 그래서 C랑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문제 나왔던 패턴 how 잡는 거, 그래서 방법, 적당히, 원리, 아까 전에 그 세 번째 문제랑 마찬가지 패턴이죠. 그거 잡기. 오케이. 39번 스터전에 대해서 암시한 거. 스터전이 뭐냐면요, 전 솔직히 처음에 몰랐어요. 스터전이 뭔지.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스터전 한번 볼까요? 철갑상어 이렇게 나와요. 철갑상어. 철갑상어. 철갑상어 알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죠? 철갑상어 알. 철갑상어 알 캐비아, 그죠? 캐비아. 고급 식당에 이제 나오는, 그죠? 그게 저는 상어 알인 줄 알았어요. 철갑상어 알. 그래서 캐비아, 상어 알, 심해 사는 뭐 되게 좋은 건가 보다. 희귀하고 이런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철갑상어 알은 상어 알이 아니래요. 쟤는 우리말로는 상어라는 단어가 붙는데 사실은 생긴 게 상어 닮았긴 하지만 상어랑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철갑상어는 여기 데피니션이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는 상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어류로서, 상어는 연골 어류고 얘는 경골 어류에 속하고, 중국에서 국보급 천연기념물,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뭐 이러고 이제 하여튼 상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스터전이라는 물고기라는 거죠. 여튼 얘가 뭘 하냐면은 점프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신기한 걸 또 찾았습니다. 오늘 재밌는 거 많네요. 자, 스터전 동영상 찾았는데, 어떤 그 가족이 배 타고 드론으로 자기들 이제 낚시하고 있는 걸 찍었는데 우연히 찍혔어요. 점프하는 게. 그래서 금방 나오는데 잠깐 봐보죠, 여기서. Oh my god! Oh my god, Daddy! 오마이갓 데디와 함께 이제 물고기가 점프를 했는데 엄청나게 높게 점프를 합니다. 그죠? 슬로우 모션으로 지금 철퍼덕 이러면서, 그죠? daughter just got smacked with this great big fish. She's screaming for dear life. 다가 And I basically, I'm a horrible father. I asked Tristan, I said, hey Tristan, did you get it? Because he had his hat cam. 철퍽하면서 거기서 이제 물 나오게 되는, 물 이렇게 튀게 되는, 그죠? 그걸로 뭘 하는 거냐면, 쟤네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 스터전들 불러서 야 여기 모여라, 여기 밥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부르는 거랍니다.
얘네가 뭐 사람을 잡아먹고 이런 건 아니고요. 얘네는 바닥에 있는 조개 같은 거 잡아먹고 되게 조그만 거 먹는 그런 애들이래요. 여튼 모여라 또는 여기 물살이 느리다 slow moving water 있으니까 여기서 모이자라는 congregate 모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뜻으로 이제 소리를 만들어낸 거죠. 철퍽. 고래도 비슷하게 뭐 철퍽 이런 걸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러고요. 여튼 그 얘기가 스트러진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려요. D acoustic signals를 맞잖아요. navigate 탈락. navigate는 방향을 찾아가니까 박쥐가 뭐 이렇게 초음파 같은 거 쌓아가지고 echolocation을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navigate고 얘 같은 경우는 navigate가 아니고 communicate. 다른 거. 커뮤니케이트는 이제 신호를 보내주는 거고 내비게이트는 신호를 받아갖고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고 그죠? 우리가 쓰는 핸드폰은 둘 다를 해주지만은 원래는 둘 다 같은 말이 아닌 거죠. 내비게이트는 길 찾는 거고 커뮤니케이트는 부르는 거고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D 그거 때문에 함정. 오케이 이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어쩌다 B냐 싶은 답이 나오거든요. 어쩌다 B냐 이 B는 좀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답입니다. B가. 왜 너무너무 중요한 거냐면은 non-aquatic organisms를 안 먹습니다라고 성을 하는데 바닥에 있는 조개 먹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non-aquatic 물 밖에 있는 애들은 안 먹는다. 밖에 있는 새 잡아먹고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앞단락에서 나왔던 그 물 밖에 있는 거 잡아먹는 silver arrow나 그런 거랑은 다르다라는 얘기인데 단락끼리의 차이점 갖고 문제 내기도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B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D 쪽이죠. 근데 D는 함정으로 활용을 해버렸고 틀리게 적어놔서 제일 중요하지 않은 B를 갖고 오히려 근데 틀리진 않은 그래도 나름 단락끼리의 관계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갖고 마치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를 가지고 정답으로 만들어버림. 이런 장난 많이 치니까 시험장에서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딱 보자마자 답이다 그러면서 바로 찍고 넘어가는 게 되게 위험한 게 장난을 꽤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토플은 그래서 주의해가면서 한 문제당 우리 시간 알잖아요. 35초 시간 충분히 써가면서 오답 제껴가면서 그렇게 푸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39번의 B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 오케이 자 일단 문제들은 다 본 것 같아요. 노트 테이킹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연습장 준비하시고요. 바로 노트 테이킹 가겠습니다. 자 플레이 해볼게요. 오케이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 marine biology class. Many of you have probably seen fish jump, right? Have you ever asked yourself why they do this? Whale surfacing tends to receive the most attention from biologists. But I have always found it fascinating that fish, both freshwater and saltwater, exhibit similar behavior. So, now let's explore some of the reasons fish jump by looking at several different species of fish. To begin with, predator-prey interactions are definitely a factor. In fact, researchers have long known that when a large number of fish start leaping out of the water, there are probably predators nearby. Jumping is a particularly effective evasion tactic because fish are able to move much faster through the air than through the water. It makes sense when you think about it, because water is much denser. 오케이. 자, 잠깐 멈춰가지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저는 이게 프로그램 뜨느라 살짝 밀렸었긴 합니다만은 크게 많이 적을 건 다행히 없었어요. 점프를 하는데 왜 점프하는지 많이 궁금해하는데 고래가 유명한데 고래 말고 딴 거 보자 이렇게 들어갔던 거니까 오케이. 인트로 살짝은 가끔 나오는 2번 문제를 위해서 전개 어떻게 했냐, Y멘션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약간은 잡았지만 어쨌든 핵심은 오늘 토픽 빵, Predator Prey. 그러니까 잡아먹는 포식자랑 잡아먹히는 먹이랑 predator prey인데 적다 보니까 둘 다 스펠링이 비슷해서 그 말이 그 말 같아 보이긴 한데 어쨌든 본인이 알아보면 돼요. predator prey 또는 뭐 반대로 생각하더라도 prey predator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잡아먹고 먹히는 관계. evasion tactic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evade가 invade는 침입하고 공격하는 거고요. evade는 도망가는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tactic이다. 왜냐면은 공기 중은 빠르니까 점프하면은 물은 이게 그 밀도가 높아서 움직이기가 좀 뻑뻑한데 공기는 이제 같은 힘으로 움직이면 확 날아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점프해서 도망간다. 잡았고 그리고 그 뒤에 It makes sense when you think about it, because water is much denser than air. Once a fish breaks the surface, its speed increases greatly. Another thing to consider is that it's impossible for a predator to predict where a fish will land. I guess this goes without saying, though. I mean, there are just so many variables. You know, like speed and direction of travel. That being said, jumping can also be beneficial for the hunter, not just the hunted. You see, some fish jump in order...
자, that being said라는 표현이 나는데 우리 이건 지난번에 봤던 표현이긴 한데 that being said는 그러나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 했는데 근데 but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 다른 색깔로 표시를 좀 해놓을까요? 자, that being said는 but으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딴 거 근데 predator한테도 좋습니다. 헌터드한테 오케이 사냥하는 도망가는 목적으로도 점프하고 뭐 잡아먹으려고도 점프하고 오케이. You see, some fish jump in order to feed an organism outside the water, most commonly insects, but occasionally even birds. Take a look at this slide. The fish in the picture is a silver arowana, a predatory fish native to several rivers in South America. Note the long eel-like body and tapered tail. These characteristics enable the silver arowana to employ a unique hunting strategy that involves lurking near the surface. 방금 그 lurking이라는 표현 들으셨나요? lurking? 옛날에 컴퓨터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라고 있었는데 lurker라고 있었는데 걔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땅 밑에 훅 들어가 있다가 뭐 이렇게 슉슉 그러면서 공격하는 애인데 땅에 후루룩 그러면서 파고 들어가거든요. lurk가 잠복하다. 숨다입니다. 잠복하다. 그래서 lurking near the surface of the water 그러니까 표면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lurking 하고 있다가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시요. That involves lurking near the surface until it spots potential prey on a branch overhanging the water. 오케이, 근처에 숨어 있다가 It will then contort its long body. 아까 했던 단어죠. contort, 비틀다, 왜곡하다. It will then contort its long body into, well, almost an S shape and then straighten out quickly. This sudden movement creates sufficient thrust for the fish to jump into the air. 자, 시그널 하나도 없고요. 그냥 듣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프를 하는구나. 스스로 how 얘기라고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음원에서 시그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럼 교과서나 그렇지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매번 시그널 이렇게 주진 않아요. how 뭐 매번 그러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넘어가고 여기서 오케이 적당히 구부렸다 피네. 생긴 거는 뱀장어 같이 이어 같은 바디를 가지고 있고 S자 모양으로 꿀부터 피는구나. 됐어. 해놨다가 아까 전에 36번 문제에서 어떻게 점프를 높게 S자 모양으로 구부렸다 펴서가 정답이었었죠. 그래서 A가 정답.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를 우리가 잘 알도록 만들기 너무 중요하고 시그널은 좀 기초적인 나오면은 땡큐지만 없을 때 너무 많으니까 그것만 절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교과서만 잘 풀려요. 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Snatching the unsuspecting prey with its razor-sharp teeth. There have actually been reports of silver arowana leaping almost 2 meters out of the water. Okay, moving on. The ability to jump is also of great benefit during migration, particularly for anadromous fish. Those that are born in freshwater but spend most of their lives in the ocean and then return to lakes or rivers to spawn. 쭉 듣고 이게 아나드로머스 피쉬가 뭐야? 나 모르는 건데 그러면은 일단 들어야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들어야 특징을 뽑을 수가 있으니까 막 적으면은 특징 파악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연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쭉 기다려야 돼. But spend most of their lives in the ocean and then return to lakes or rivers to spawn. 레이크로 리턴 해갖고 뭐 스파한한다 알랐는데 연어 이런 건가? 라고 생각을. How does this relate to jumping? Well, these types of fish have to travel upstream to reach their spawning grounds. When they encounter rapids, shallow, fast-moving sections of a river, jumping is a way to conserve energy. Less effort is needed to leap out of the water than to swim against the river's flow. Moreover, in an area with particularly intense rapids, jumping frequently is the only way for the fish to make any progress against the strong current. You should also note that there are formidable obstacles in the water that make it impossible for fish to continue swimming. Here, let me show you another picture. This is one of a salmon leaping up a waterfall. Pretty impressive, huh? The highest obstacle that salmon are known to jump over is Orrin Falls in Scotland, about 3.7 meters. How can salmon do this? Well, there is usually a deep pool at the base of a waterfall, which provides enough room for a salmon to gather speed before it breaks the surface. Also, high water pressure at the bottom of the pool creates a strong upward moving current. The salmon use this to gain additional momentum. 자, 거기 잠깐 끊을게요. 여기 우리 월초에 봤던 거 하나 나왔는데
the only 얘기가 나오게 되면 archaeology 할 때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요. GPR하고 이런 거 할 때 only 얘기 나오면은 꼭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rapid에서 급류에서 물살 빠른 데에서는 이게 conserve energy 하기 위해서 점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점프 안 하면은 통나무 같은 거 예를 들어 있으면 rapid에서 급류에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he only way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only 꼭 잡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obstacle을 넘어가려면 예를 들어서 salmon 같은 경우에 orange falls가 있는데 몇 미터다 정확한 숫자는 솔직히 여기서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높다란 분위기만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how 이건 땡큐죠. 시그널 딱 나와주니까 그래서 시그널 잡고 적당히 원리를 파악을 하자 하는데 저는 뭐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고 상관없어요. 폭포 밑에서 어찌 점프를 하는지 여기서 폭포 밑에서 어떤 득을 볼 수가 있냐면은 룸을 받아서 스피드를 게인할 수 있고 하이 프레셔 워터 때문에 점프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빠를 수 있어서 어렵긴 하거든요.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연습해볼게요. 자. About 3.7 meters. How can salmon do this? Well, there is usually a deep pool at the base of a waterfall, which provides enough room for a salmon to gather speed before it breaks the surface. Also, high water pressure at the bottom of the pool creates a strong upward moving current. The salmon use this to gain additional momentum. 오케이, 모멘텀 추진력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당히 두 가지 잡으셨나요? 오케이, 공간, 스피드, 프레셔. 오케이, 두 가지 뽑았고 그러면 다섯 번째 문제 풀리고 계속 넘어갈게요. It kind of functions like a hydraulic lift. This brings me to my last point. A particularly interesting theory about fish jumping is that it may actually be a form of communication. Of course, it is well known that whales use the sounds created by slapping their fins on the surface of the water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Some species of very large fish may use the sounds created by their bodies crashing into the water in the same way. For example, scientists have long been mystified about why the sturgeon jumps. None of the reasons I mentioned earlier seem to apply. 자, mystify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단어 하나 입력해야 되겠네요. 미스테리 있죠, 미스테리. 미스테리와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mystify, 의아해하다, 궁금해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왜 저럴까라고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why는 우리 왼쪽 화살표를 쓰고 있던 거 썼습니다. 그래서 sturgeon은 왜 뛸까? 뭐 솔직히 안 들어봐도 뒤에 communication 뭐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들어보죠. 혹시 중간에 뭐 how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중간에 다른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신경을 써봐야죠. None of the reasons I mentioned earlier seem to apply. Sturgeon are bottom feeders. bottom feeder라고 하는 게 바닥에 있는 조개 같은 거 먹는 애라는 얘기입니다. Sturgeon are bottom feeders, meaning that they consume shellfish and other organisms that live in the mud. They are also too large to worry about predators. 듣다 보니까 이거 아까 전에 듣던 얘기인데? 라고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위에 거랑 대조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And they're usually observed jumping in deep water. So obstacles or rapids aren't a consideration. 자, However, researchers have discovered that when 자, 그래서 이걸 표시를 했는데 저 위에 두 개는 아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거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들을 때는 너무 뻔해서 왜냐면 세 번째 단락이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지나쳐버릴 수가 있는데 이게 답이었어요.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 잠깐 다시 볼게요. 39번 스turgeon에 대해서 암시했던 거. B. They do not consume non-aquatic organisms. 밖에 있는 거 헌팅하려고 프레데터로서 밖에 있는 건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나왔던 거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가 B. 그게 정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하나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오케이. 그냥 이해했다고 넘어가지 말고 문제가 잘 나오는 걸 찝자. 지금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단락이랑 대조했네. 잡아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죠.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여기서 마지막에 좀 전에 그 몇 번이었나요? 39번. 단락끼리 이 관계, 대조 이런 거에서 문제 나왔던 오케이. 그거였습니다. 그거 너무 중요했었고요. 자, 그리고 뒤에 쭉 들으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However, researchers have discovered that when a sturgeon jumps, it creates a distinctive acoustic signal that travels vast distances underwater. This may be a way for an individual sturgeon to notify other members of a population group that it has found a suitable holding area. holding area, 모이는 장소입니다. 모이는 장소. Places with deep, slow-moving water where sturgeons like to congregate. Or a section of the riverbed with an abundance of food.
Now get ready to answer the questions. You may use 느려 보여 또는 밥 있어 보여 정도가 되겠네요. 커뮤니케이션. 내비게이션 아니고 그거는 이제 어휘 정리.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문제들은 다 된 것 같아요. 여기 34번은 뭐 별로 어려웠던 건 아닌 것 같고요. 헌팅 너무 디테일. B, common to some aquatic organism, 그 물에 사는 애들한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적인 특징. 점프 정답일 것 같고요. C, spotting 너무 디테일하고요. D, where 탈락. 고래 쪽은 토픽으로 들어갈 건 아니고요. 아까 정답은 B로 들어가면 되겠고 35번. 자, 여기서 질문이 좀 나오긴 해요. 35번 뭐였는지 끝부분만 들어볼게요. What does the professor mean when she says this? I guess this goes without saying, though. 이거 this goes without saying though.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받아들여지겠지만 당연하지만 정도의 표현이 this goes without saying. 뭐 당연해. Of course. 정도의 뉘앙스예요. 이건 그냥 표현 입력. 오케이. A는 recap은 앞에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recap이란 단어 자체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갑시다. 복습 들어가는 건지 그냥 일반적으로 당연히 알만한 또는 뻔한 얘기라서 그냥 다 알겠지만은 당연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다는 뉘앙스인지는 앞뒤의 내용을 기억을 해내갖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앞뒤의 내용을 살짝 들어볼까요? Another thing to consider is that it's impossible for a predator to predict where a fish will land. 자, 어디로 나갔다가 랜딩을 할지 프리딕트가 쉽지는 않죠. I guess this goes without saying, though. 뭐 당연하겠지만 I mean, there are just so many variables. 변수가 너무 많잖아. You know, like speed and direction of travel. 스피드, 다이렉션 뭐 너무 많잖아. 당연하지. 이게 앞에서 배웠다란 근거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B, 지금 자기가 도달한 결론은 앞에서 얘기한 걸로 뒷받침이 된다. 뒷받침이 된다. 뒷받침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야 이거 알기가 힘들어. 뭐 당연하지 않냐? 뭐 방향도 있고 뭐 많을 거 아니야, 그지? 라고 얘기하는 건데 앞에 얘기한 것이 뒷받침이 되니까 이것은 거기서 나온 결론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당연하지만 오케이. 후보까지는 하더라도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네요. C. The concept she has introduced may seem obvious. 야, obvious. 야, 뻔할 수 있지만, of course일 수 있지만, 이거는 야, 되게 당연하지만, 왜냐면 알기 힘들잖아, 그잖아. 딱 C예요. obvious의 뉘앙스를 확실하게 입력하기. obvious, 뻔한, 당연한입니다. 오케이. D는요, 자기가 지금 얘기했던 그 이론, theory가 어쩌면은 may cause confusion for the students. 너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전혀 뭐 안 헷갈리지, 그지? 이거 당연한 거잖아, 그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반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너무 추리를 많이 하면 안 되겠고요. 저 말 하는 이유는 혹시 헷갈릴까봐 그 말을 거꾸로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추리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틀리는 거니까. 그래서 this goes without saying obvious. 그냥 이거는 그냥 외워두셔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일단 여기까지 됐네요. 그럼 이 영상은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6쪽. 자, 여기서는요, 그 인트로에서 약간의 가정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이해를 하고 들어야 내용 파악이 잘 될 것 같네요. 그 늑대에서 진화를 해서 나온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강아지들이다, 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질 않고 그냥 그것이 하나의 기정사실인 마냥, 팩트인 마냥 그냥 바로 또는 얘기했던 것 마냥 바로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미리 좀 알아놓고 들어야 이게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어휘 좀 정리하자면은 3번 문제에서 social animals가 easier to control than solitary ones라는 거에서 social은 이제 뭐 사회적인 또는 다른 거랑 이제 같이 무리지어 사는 거랑 solitary 이제 혼자 다니는 애들 이랑 어떻게 좀 다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런 어휘가 필요했었고, 그리고 4번 문제에서는 domesticated species가 이제 길들여진 사육된 동물들,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이는 동물들 대부분 다 domesticated species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 교과서 문제는 아닌데 부교지 문제 어딘가에 고양이 얘기 나오는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부교재인가 중국방 교재인가 어딘가 하나 있었는데, 고양이는 비록 주인 말은 안 들을 수 있으나 저희 집 고양이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러나 당연히 우리 주변에서 기르는
반려동물로서 기르는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domesticated animal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omesticated species라는 거.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5번의 B 질문 참 많이 나오는 문제죠. 5번의 B scavengers입니다. 늑대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죽은 동물들 잡아먹는 거 이제 scavengers 청소동물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독수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늑대라든지 죽은 동물 잡아먹는 scavenger 맞는데 이게 꼭 정답이란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맞는 기존 배경 지식으로 봤을 때 사실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정답은 아니니까 그죠? 여기서 화자가 강조하는 게 정답이지. 그래서 이따가 어떻게 B가 정답이 되거나 정답이 안 되거나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포인트들은 일단 간단하게 된 것 같아요. 바로 노트 테이킹 들어가서 정리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바로 노트 테이킹 가보겠습니다. Hacker's Test.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 biology class. I want to continue our discussion about animal domestication. As I mentioned, the gray wolf was the earliest species to be domesticated. No one knows for sure exactly when this happened, but the fossil record shows that the human-canine partnership was in place around 33,000 years ago. Excuse me, but how do researchers know this? 오케이. 자, 여기서 K9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K9이 개과의, 그러니까 늑대나 개 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K9 partnership이 about 33,000 years ago 있었던 걸로 fossil record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되게 좋은 질문을 할 거예요, 뒤에서. 교수님, 화석 보고 길들여졌는지를 어떻게 아나요? domesticated animal인지 화석 보고 그냥 화석은 동물이지 길들여졌다고 뭐 딴 게 티가 납니까? 이렇게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을 할 거예요. Excuse me, but how do researchers know this? I mean, even if wolf fossils were found in areas of human habitation, couldn't these just be the remains of wild animals? That's an 자, wild animals라는 게 domesticated animal의 반대말인 거죠. wild animals인지 domesticated인지 어떻게 아나요? 그냥 화석은 화석이지? 라고 얘기하는 좋은 질문이죠. 자, 일단은 들었습니다. 질문 요약을 해서 적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알아요? 정도라는 얘기라서 물음표만 좀 붙이면 될 것 같아요. That's an excellent question. The main evidence for this claim is the fact that the fossils I'm referring to, these were discovered in Belgium and Russia, were not actually the remains of wolves. They were dog fossils. The skulls had slightly wider jaws and shorter snouts than those of wolves. What this means is that wolves had been domesticated much earlier. Enough time had passed for new subspecies to evolve. Anyway, wolves possess...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의 가정이 들어갔었다는 그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사실 아까 전에 33,000년 전이라고 얘기했던 그거는 늑대 화석이 아니고 강아지 화석이야. 그러니까 강아지 화석이 거기에서 발견이 된 거니까 강아지가 나오려면은 위에 늑대에서부터 진화를 했어야 나오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늑대의 domesticated version이 강아지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domesticated가 됐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뭐 하나의 가설일 텐데 그냥 이렇게 마치 확실한 사실인 것 마냥 얘기를 해서 약간 어렵긴 합니다. 여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는 쟤는 개의 파슬이었고 사실은 그래서 domesticated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어떤 발견과 관계를 연결만 잘해주면 일단 되긴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얘기가 아마 혼자 예습할 때 조금 헷갈렸을 것 같고요. Anyway, wolves possess many of the characteristics identified by biologists as requirements for domestication. Today, I want to look at a couple of these in detail. Now, the first should be fairly obvious. Are wolves solitary or social animals? Social, probably. Correct. Can you explain why that is? Wolves live in basic social units called packs, which typically include 7 to 9 members. This is significant because wolves are cooperative hunters. They work together to take down prey that is too large for a single wolf to kill. Each pack is led by an alpha male and female, right? Right. And the formation of social groups with clear social hierarchies is an important behavioral trait with regard to domestication. It provides a way for humans to achieve dominance over individual animals or groups of animals. In effect, we become the pack leaders. But, well, there are lots of domesticated species that don't have such a rigid social structure. Take cows and horses, for example.
I can tell you didn't.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 팩이라는 게 뭐 콜라 6개 한 팩 할 때 그 팩이에요. 그래서 팩은 무리 그룹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래서 팩을 이루고 같이 헌팅을 한다는 그런 점이 소셜한 점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건 맞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이어라키가 있다. 계층이 있다. 얘네들은 알파 메일이랑 알파 피메일 밑에 이제 복종을 하는 애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휘랑 배경지식 좀 정리를 해야 되죠. 알파가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나쁜 놈 대장 보고 뭐 알파 이렇게 부르는 거 많거든요. 옛날에 드래곤 길들이기인가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있었는데 거기도 나쁜 놈 대장 이름 알파 이렇게 나오고 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도 뭐 이렇게 시간 여행하는 거 비슷한 거 있었는데 거기서도 나쁜 놈 대장은 알파이고요. 그리고 오메가라는 애들도 종종 나오고 그래요. 오메가는 그릭 알파벳의 마지막 철자이기 때문에 보통 졸개 제일 마지막 끄트머리 졸개를 얘기하는 게 오메가가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알파 우두머리.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소셜 하이어라키가 있어서 늑대 같은 경우는 대장들 알파 메일이든 알파 피메일이든 대장들이 있다. 그렇게 복종을 하는 관계라서 우리 말도 복종을 할 수 있는 거다. 원래 그런 게 익숙한 애들이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학생이 질문. 교수님, 근데 소는요? 소는 우리에게 주변에게 이제 우리 말을 듣는 길들여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인데 딱히 뭐 대장 이런 거 없지 않나요? 라고 이제 일리 있는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야, 너 촌에서 안 컸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헤드셋 문제 내기 너무 좋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A. 학생은 촌에서 컸다 안 컸다를 얘기한다. B. 소도 하이어라키 있다를 암시한다. 그러면 후자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맥락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 재밌는 게 하나 나왔네요, 여기. 계속 들어볼게요. Take cows and horses, for example. I can tell you didn't grow up on a farm. Cows and horses do live in social groups, herds, and within each herd is a clear pecking order. And the people who care for the herd are typically at the top of this hierarchy. 자, 그리고 어휘 하나만 더 정리하면요. pecking order이라는 표현이 나는데 pecking order이라는 게 팩이 P-E-C-K가 새들이 뭘 음식을 쪼아먹다 이런 단어가 P-E-C-K입니다. 아까 그 6개 한 팩의 스펠링이랑은 좀 다르죠. P-E로 들어가는 pecking 그러니까 order이라는 거는 뭐를 먹는 순서, 음식 먹는 순서. 그래서 그것도 서열이라는 뜻입니다. hierarchy랑 같은 얘기입니다. pecking order. 그래서 그건 어휘를 저희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튼 소도 있어. 우리가 사람이 이제 대장으로 이제 바로 인정받는 것뿐이지. 어쨌든 걔네들도 있어라고 얘기하네. And the people who care for the herd are typically at the top of this hierarchy, which makes it much easier to control such large and potentially dangerous animals. The next thing I want to look at is diet, which is another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whether a species can be domesticated. This was mentioned in the textbook. If I remember correctly, scientists believe that wolves came to associate with humans because they fed on the refuse found in early settlers. 자, 발음 약간 빠릅니다만은 they fed on the refuse 들으셨나요? they fed on the refuse, fed죠. 그래서 찌끄레기 먹고 살았다. 그게 fed on the refuse입니다. refuse로 발음을 하게 되면은 거절하는 거고요. 동사고 refuse로 앞에 강세 두고 얘기하면 스펠링이 똑같아요. 그거는 이제 찌끄러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fed on the 찌끄레기 주변에서 이제 먹다 남은 거 먹고 그런 거 맞죠? 라는 얘기입니다. Fed on the refuse found in early settlements, bones, scraps of meat, things like that. So maybe the fact that wolves sometimes scavenge was a factor. Right. Scavengers are able to consume the decaying flesh of dead animals. But this is just part of it. What matters here is that wolves have dietary flexibility. They aren't exclusively carnivorous. Wolves are known to eat berries, plants, and insects when necessary. And, well, as their diet became more variable due to sustained contact. 자, 정말 어려웠던 거고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스캐빈저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길들일 수 있었던 거 맞나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거 맞긴 맞아.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수님 포인트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얘는 물론 스캐빈저도 한다마는 그거보다 플렉스블하게 꼭 육식을만 하는 게 아니고 베리, 열매 같은 것도 먹고 다양한 딴 거를 먹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길들여지기 좋은 거지. 꼭 뭐 매번 소고기 먹여야 되면 힘들지 않냐. 고기만 먹이면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인 거죠. 아까 전에 문제 이거 하나 볼까요? 정말 어려웠던 거 5번. 자, 교수님이 암시한 거 오늘 들은 거 아닙니다. 그냥 교수님이 그중에 뜻한 거 들었던 거 다 말고요. 학생이 얘기한 거 고르면 안 되고요. 교수님이 뜻했던 거 diet of wolves, scavenger 맞기는 맞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 그게 아니고 플렉서블한 게 핵심이야가 지금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B, 얘네는 주로 스캐빈저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교수님이 뜻하는 게 얘네는 스캐빈저다 그거야 바로가 아니고 그것도 맞는데 they're scavenger, yeah, that's right, but then that's not my point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B도 맞긴 맞는데 다른 선택지 혹시 더 좋은 겁나 보다가 보니까 D에 하필 또 답은 또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올말에 보는 거긴 합니다만 어려운 거니까. D, they have a limited ability to digest starches. starch는 녹말인데 곡물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죠. 그래서 이따가 곡물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은 완전 그 사람만큼은 아니더라도 또는 개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러 가지 베리도 먹고 곡물도 먹고 다양하게 잡식이다. 사실은 알고 보면 잡식이다. 그게 포인트다를 말한 게 D였어요. 그래서 limited ability to do something은 못한다가 아니고요. 조금밖에 못한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조금밖에 못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어쨌든 limited did가 하지만 ability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imited ability to do something은 a little bit of ability가 있다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걔네 잡식이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교수님 포인트는 뒤쪽이긴 한데 답은 엄청 어렵게 적어놨고 하필 또 B는 완전 맞는 말을 적어놔서 어려웠으나 다시 한번 중요한 거 professor imply 했던 거는 얘기 여러 개 나왔던 것 중에 이게 포인트 빵 했던 게 정답으로 들어가는 거. 매번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건 되게 어렵게 낸 거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낼 수도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계속 들으면서 또 로테이팅 해볼게요. 자, contact with humans, they adapted and physical changes occurred. For example, compared to wolves, dogs produce more maltase and amylase, the enzymes that facilitate the digestion of starches such as wheat and rice. As a result, dogs can eat almost anything that humans can. Dietary flexibility also explains why pigs have been domesticated for such a long period of time as well, over 11,000 years by some estimates. Like dogs, wild and domesticated pigs are omnivorous and have very versatile feeding habits. Sorry to interrupt, but I'm a little confused. The, herd animals you discussed, cows and horses, they mostly eat grass, right? I mean, their diets don't seem very flexible to me.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소에 꽂혔는데 오늘 그죠? 소는 플렉서블하지 않고 풀밖에 안 먹는데요, 라고 이제. Well, that's not exactly true. Not only can they thrive on almost any type of grass, but they can also consume a wide range of other types of vegetation. Beans, alfalfa, corn, you get the idea. But the thing is, even though their diets are not as flexible as some of the other domesticated species, 자, 교수님 포인트는 그러니까 소는 플렉서블 안 하자요. 그러니까 아니야, 엄청 플렉서블은 아니라도 그래도 다양한 베지터블 먹을 수 있긴 있어. 콘도 먹고 뭐 하여튼 좀 플렉서블해 라고 이제 좀 우겨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the other domesticated species, their main food source, grass, is readily available. Cows and horses can just be turned loose to forage in a field, and they will be able to find enough to eat. Anyway, there are other things to 자, 그러니까 포인트는 grass는 어차피 엄청 많아서 조금 덜 플렉서블도 괜찮고 그리고 플렉서블도 해. 약간은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죠. consider with regard to domestication, like being able to breed in captivity and aggressiveness. But we'll get into that next class. Now get ready to 자, 다이어트까지만 얘기했지만 사실 그 말고 뭐 이제 브리딩 캡티비티 잡아놨는데도 번식을 하는지 등등 뭐 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라고 이제 들어가네요. 자, 토픽은 거기 바로 위에까지 그래서 울프가 어떻게 도메스티케이트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특징 한 두어 가지를 정답으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노트 테이킹은 다 됐고 내용 정리도 다 됐고 아까 5번 봤고 6번 볼까요? 6번 돼지, pigs가 domesticated for so long 했던 이유는 뭔가요? flexible이 바로 답일 것 같습니다. 그죠? A, large quantity 아니고 B, they do not require a specific, 그러니까 flexible이네요. C, flexible 좋은데 with respect to가 뭐뭐에 관해서죠. living condition, 주변 환경, 뭐 상태 조건이니까 뭐 우리에 좀 더러워도 된다 이런 게 living condition이 될 텐데 그쪽이 아니고 음식이 flexible한지가 포인트였지 living condition이 flexible한지 더운지 추운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탈락. 오케이. 자, 그러면 6번 예시 잡으니까 됐고 4번도 뭐 예시인데 좀 어려웠고 그리고 2번 오케이 요거 어려웠죠. Why mention dog fossil 개화석 얘기 왜 했나요? 아까 전에 개화석은
늑대가 약 33,000년 전에 길들여졌었다는 얘기를 뒷받침하려고 개화석 얘기가 잠깐 나왔다 정도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A. Wolves 좋아요. Why wolves frequented 자주 방문하다 이거 아니고 B. Physical features of a canine 개과의 species that led to domestication 신체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개과가 잘 길들여질 수 있었다. 개화석을 덕파스를 봐라. 어떤 신체적인 특성이 있지. 특성이 신체적인 특성이 아니고 차라리 뭐 소셜한 그런 behavioral 특성이지 신체적인 physical 특징은 뭐 이빨이 삐죽하다 이런 게 physical characteristic인데 이거 얘기 아니고 C. Wolf domestication had already occurred. 과거 완료는 옛날 과거보다 더 과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과거 그죠? 그래서 had already occurred by a certain time 33,000년 이미 그 전에 라고 하는 거라서 정답이 C였습니다. 이거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리고 D는 Dogs are evolutionary descendants 후손 of wolves 틀린 말은 아니고요. 늑대 후손이 맞는데 지금 Why Professor mentioned 아까 전에 Professor implied랑 마찬가지로 화자의 포인트를 골라야 되는데 걔가 후손이야? 이게 아니고 걔는 후손인데 걔 화석이 나왔으니까 더 옛날에 길들여졌지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포인트는 D가 아닙니다. 사실은 되는데 어려운 문제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3번 Social animals가 왜 컨트롤하기가 쉽냐 우리를 리더로 받아들이니까 오케이 A. Engage in cooperative activities like hunting 헌팅을 같이 협동해서 할 수 있다. 그건 사실이긴 한데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랑 상관은 없죠. B. dominance랑 submission의 relationship을 베이스한다 라는 얘기가 복종한다. 복종과 지배의 관계를 원래 받아들이는 애들이다. hierarchy, 리더 받아들인다. 그 얘기가 B 정답. 오케이. 자 1번 문제 볼까요? 1번 주제는 늑대 domestication 특징들. A. feature 좋아요. that make a species 늑대 suitable for domestication 정답인 것 같네요. B. behavioral change 얘기가 아니고 C. reasons 좋아요. that domesticated wolves evolved reasons they evolved 진화한 이유 탈락 그죠? D.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herd animals herd animal이 토픽은 아니죠. herd animal과 pack animal 거의 같은 소리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그거를 대조하는 herd pack 쪽이 메인 포인트는 아니죠. 제 끼고 오케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거 보고 마무리할게요. 4번. 자 4번 아까 전에 그 소는요 그쪽인데 자 들어보겠습니다. What does the professor mean when he says this? I can tell you didn't grow up on a farm. 뭐 촌에서 안 컸구나 이 얘기인데 물론 이것만 듣고는 못 풀죠. 앞에서 학생이 소는 리더가 없지 않습니까? 하이어라키 없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에서 반응으로 너 촌에서 안 컸구나. 걔네도 있어. 라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오케이. A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학생한테 없다 경험이 주장할 경험이 없으면 말을 하지만 이게 이제인데 그게 포인트는 아니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너 촌에서 안 컸구나. 촌 뭐 이런 얘기인데 포인트는 아니고 B. The student has misidentified 좋아요. 뭔가 미스니까 틀렸으니까 학생이 그죠? domesticated species를 misidentify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만약에 정답이 되려면 뭐라고 말이 나왔어야 되냐면은 야 그거를 왜 가축이라고 또는 길들여진 동물이라고 생각하냐 그건 아닌데 그건 domesticated species가 전혀 아니야. 그건 완전 야생 wild animal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you misidentified domesticated species가 되는 건데 너 왜 소를 가축이라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B예요. 그래서 B는 사실 반대 방향입니다. 자, C. Student is unfamiliar. 모르네. The concept of domestication. 너 domestication을 모르네. 약간 비슷하긴 해요. domestication을 모르는 애가 아니고 소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그 부분이 틀린 거지. 너 길들인다는 건 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약간 포인트가 컨셉트 자체 of domestication을 unfamiliar 한 건 아니고 뭔가 unfamiliar 한 것 같긴 한데 포인트가 또 살짝 빗나갔고 D. 틀린 말을 했다. 이게 제일 좋네요. 틀린 말을 했다. 그건 아니지. 소도 대장 받아들여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정확한 건 D. 문제 가끔 애매한 것도 있는데 이건 애매하진 않습니다. 좀 어려울 뿐이지 깔끔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 다 됐네요. 요것도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쉽지 않았던 이번 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시느라 다들 고생하셨고 저도 안 하던 거 하느라 매일 새벽까지 어제도 5시에 잤는데
다들 많이 고생하셨고 여튼 시험 잘 보시고요. 시험 점수 잘 받으시길 바라고 시험장에서 우리 교과서랑 약간 음원의 느낌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교재 꼭 복습 잘 하시다 들어가시고 그러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험은 언제나 조금 더 어려워지고 조금 더 어려워지게 마련이거든요. 회차가 진행이 될수록.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나올 수는 있으나 크게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조금 음원이 어렵다 그럼 문제가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음원이 쉽다 그럼 또 반대로 문제가 또 어렵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너무 자만도 하지 말고 끝까지 잘 집중해가지고 큰 틀, 너무 나무 하나 보는 것보다 숲을 보는 느낌으로 큰 틀 잡아가면서 집중 잘 하셔서 시험 잘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리스닝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이건 것 같아요. 시험 한 2, 3일 전부터 일찍 자는 거.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은 오후에도 시험 칠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 아침에 시험을 친다고 쳤을 때 그 전날 잘 자고 컨디션 좋게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리스닝 특히 컨디션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시험 전날에 밤새고 들어가면은 리스닝 점수 되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충분히 평소 할 수 있는 건데도. 그래서 한 2, 3일 전부터 미리미리 일찍 자는 연습해 두시고 시험 당일 날엔 조금 일찍 일어나 가지고 리스닝 부교재나 교재 문제 살짝 복습하면서 컨디션 조절 좀 해놓고 이렇게 머리를 약간 돌려놓는 거죠.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셔가지고 시험 치시고 포기하지 말고 뭘 찍기를 찍더라도 오답 제거해가면서 다른 달랑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서 푸시면 일단은 결과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잘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많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잘 보시게 되면은 그 학원 홈페이지에 수업 후기 게시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또 반갑게 다시 뵀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